북한이 보수 세력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보자. 이걸 가지고 북한 언론 매체가 국민의힘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포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함께 공격해 줍니다. 자, 제가 띄워줄게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아리랑 이런 대외선전 매체들에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게 실은 매체 기사들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총장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준석 씨도 비판해 놨었어요. 아니 이준석 씨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민의힘 당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안철수 대표도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어놨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로 북한이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이준석, 이 윤석열 총장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로 연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연합을 해가지고 내년 대선 때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그러니까 자, 윤석열 총장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검찰총장이지만 공정과 공의, 정의를 외쳤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검찰도 공정하게 정치권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검찰기관을 이끌어 나가겠다. 검사들한테도 그렇게 주문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건 서민이건 높고 낮음이 없이 범죄 사실이 있다면 그건 무조건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불러다 놓고 윤석열 총장님 사모님 부인까지 불러다 놓고 미인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이렇게 이 검찰총장 임명돼 가지고 부인까지 초청한 적이 없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때 민정수석인가 그때 조국 전 장관인가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니 한 번 있었다고. 검찰총장 된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지 그때 한번 부부 초청해서 했다. 그러니까 못 쓰게져서 좀 못 쓰겠던 문재인 대통령. 그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 검찰총장님. 자기 검찰총장님처럼 이렇게 내세워졌던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했던 분. 그런데 지금은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서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전 총장에 대한 파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러면 그땐 파일을 왜 준비 안 해서 그럼 검찰총장이 훌륭하고 우리 검찰총장님이라고 했는지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네거티브고 그리고 인신공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라 바로 오만과 독선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오만과 독선이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외선전 매체, 북한 매체들이 바로 차기 대권주자인 가장 유력한 야당의 대권주자로 나서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까지 전 총장 대해서까지 포문을 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윤석열 총장님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진다는 것 북한은 아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 북한한테 그만큼 당했으면 이제는 우리도 정신 차릴 때가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매체들 지금 여러분들께 띄워놨지만 얼마나 많이 비방 증상을 하나 보십시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지금은 연합은 하지 않더라도 함께 보수 세력을 괴멸시킬 그 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북한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사람들이 이 더불어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던 관계없이 북한은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두지만 다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그릇에서 대통령,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대통령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이고 북한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님을 공격하고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까지 공격하는 것은 바로 이번에 4월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 때 안철수 대표의 공로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님도 훌륭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은 10% 넘어선 적이 없었어요. 이 여론조사 때.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20%가 넘어섰던 분입니다. 이런 국민의 지지가 있었고 그런 분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고 모든 걸 오세훈 후보한테 밀어줬기 때문에 이번에 압승을 했다는 것, 오세훈 후보나 국민의힘당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또다시 그분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줄 몰라서 나가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잘해서 그분이 물러선 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권 탈환이 가장 시급하고 정권 탈환의 전초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내년 대선도 패배할 수 있다고 그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안철수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의 표적이 됐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표적이 됐다는 것은 북한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려는 사람임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알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거에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북한 대외 매체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지금 저질적으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님을 공격하는지 제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조선노동당이 이 여권에서 이야기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낮은 연방제, 자기 임기 내에 낮은 연방제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낮은 단계에서 연방제가 돼서 북한과 조선노동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잡게 된다면 서로 공생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노동당을 따르지 않고 조선노동당의 정책에 올인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으면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낙인 찍혀 모두 총살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 신뢰가 바로 박헌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